이거 두 발씩으로 가야 되는데 결론은 믿을만한 업체에서 사야 돼. 믿을만한 업체. 이게 어려운 말인데 믿을만한 업체에서 사야 돼. 너무 어려운 말이죠. 아니 가품이 다 똑같이 나와요? 실제로? 가품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가품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가품의 실물을 본 적이 없어. 제가 이제 가품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뭐 저도 고객이랑 똑같이 리뷰를 다 열심히 보고 가격이나 그 업체를 쉽게 말하면 스토킹합니다. 뭐 살 때 어떻게 사요? 스토킹하죠. 스토킹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 업체를 열심히 봅니다. 이 업체가 맨 처음 시작한 거는 언제냐? 그거 어떻게 보냐? Q&A 맨 처음 날짜를 봅니다. 리뷰의 맨 처음 날짜를 보고 그런 걸 다 디테일하게 봅니다. 이 업체 사업자 번호도 엔간하면 나와요. 그럼 사업자 번호를 해가지고 이 업체 입점한 업체를 다 두들겨 보고 최소한 명품 비싼 거 살 때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정도 노력해도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업체의 업력을 내가 다 보는 거지. 인터넷에 깔려있는. 물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이지만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고 나는 내 시간이 돈이다 하면 사실 뭐 백화점 가서 사면 되죠. 말이 막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믿을만한 업체 믿을만한 업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말이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믿을만한 업체 어려운데 근데 이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뭘 하면 정품이다. 어떤 포인트, 뭐 박스에 뭐가 있으면 정품이다. 그런 거는 그냥 좀 다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면 가품업체가 그거 할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뭐 QR코드를 만들었어. 가품업체가 그 QR코드 똑같이 복사할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차피 QR코드가 다 찍어보지도 않나요? 뭐 사실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을만한 업체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로 이걸 많이 요구해요. 수입신고 필증. 수입신고 필증을 오픈한 업체도 되게 많고 상세 페이지에. 이제 어차피 그 글을 안 보잖아 사람들. 안 보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내리다가 뭔가 공문서 같은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맞아. 사실 신뢰를 준다. 수입신고 필증은 사실 그러라고 올리는 거예요. 맞아. 사람들이 수입신고 필증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수입신고 필증에 보면 세부 항목들에 보면 그 아이템 뭐 모델 넘버 나와 있고 실제로 수입 가격 얼마인지 나와 있고 네. 수입처 어딘지 나와 있고 네. 뭔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네. 절대 공개할 수가 없는 그건 다 지워서 올려. 원래 공개할 수 없는 서류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워서 올리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우리 이런 거 있다 이런 거지 사실 맞아요. 그게 자기네 거 올렸는지 남의 네. 거 올렸는지 이거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신고 필증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자세히 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입신고 공개할 필증은 수 있는 서류도 아니에요. 정품을 보장하는 서류가 절대 아니다. 수입신고 필증은 수입을 했다는 서류라는 거죠. 이게 있으면 정품이다. 이게 아니에요. 가품 이태리에서 수입해 오면 거기에 찍히죠. 똑같이 품목이랑 가격이랑. 말이 막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예전에 어디서 갖고 왔는지 수입신고 필증 뭐 보여줄 수 있나요? 인보이스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말 듣고 일단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신고 필증하고 인보이스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수입신고 필증은 그게 그렇다. 공문서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없다. 수입신고 오픈을 필증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좀 나라에서 뭐라 할까 봐.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래 나라를 통과할 때 얼마 전에 나 그걸 봤어요. 그 아나운서 누구지? 장성규 나오는 관세청이 나와. 관세청에서 나와서 내 가품 같은 거 이건 가품이다 하면서 걔네가 폐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관세청에서 그걸 해주는 게 맞아. 근데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을 다 확인한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물건 대비 사람 수, 하루에 들어오는 물건이 얼마큼인데 그럼 거기 진짜 막 100만 명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정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가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거를 100% 필터링 할 수 없다. 세상에 전수검사가 없어요. 네, 전수검사가 말이 안, 그러니까 전수검사 걔네가 게을러서 안 한다거나 뭐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물량 대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대신 걔네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이제 숫자로 필터링을 하겠죠. 의심 가는 업체라든지 뭐 반복적인 뭔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뽑아서 하나씩 샘플로 해서 그런 걸 하겠지만 전수자는 할 수가 없다. 원래 모든 검사의 원칙은 다 샘플링이에요. 다 샘플링. 이거는 세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디 가나 다 무조건 샘플링. 여러 개 중에서 뭔가 뽑아야 될 때는 무조건 샘플링하고 그게 통계적으로 뭐 몇 % 이상 뭐 검사를 하면 뭐 전체적이다 다 그런 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뭐 약간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전수검사를 할 그게 없어요. 전수검사를 할 비용도 없고.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때 전소자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품 정품을 판단하려고 하질 말아라.
그리고 수입 신고 필증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 신고 필증은 수입 신고를 누가 하냐면 그 물건 수입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수입할 거예요 라고 그 신고한 내역에 대한 필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수입되는 물건하고 상관없이 물론 이러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불법인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일 문제 삼는 게 다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잡고 있죠 관세청에서. 뭐 직구나 이런 거 하면 아마존에서 뭐 물건 산다 이러면 뭐 아마존에서 직접 사면 뭐 안 되겠지만 뭐 외부에서 물건 살 때 뭐 $200 넘으면 세금 내니까 $200 아래로 내려서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뭐 나이키 신발 산 다음에 뭐 크록스 샀다 뭐 이렇게 갖고 수입 신고하면 그 신고에 대한 서류가 나오는 게 수입 신고 필증이기 때문에 크록스로 찍힌다. 실제로 그 물건이 왔는지 뭐 딴 물건이 왔는지 아니면 그 제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수입 신고 필증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수입 신고한 내역을 보여주는 게 필증이기 때문에 자기 수입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수입했어요 라고 신고했다는 내용에 관한 서류가 정품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세청은 그걸 열심히 필터링 하고 있다. 네. 열심히 검사하려고 노력. 제 생각에 1시간 반이었는데 다 본 사람이 있다 쳐 일단 1시간 반이면 한 10개로 나눴어. 아니 일단 다 봤다 칠부터 무삭제판으로 엄청난 열정이 있어. 그래서 어디서 살아는 거지? 이러는 거에 밑에 생물량 나가잖아. 답변 얻었을까?